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입니다. 2018년은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노답이었죠. 답 없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 하락한 게 아주 흔한 결과고요. 요즘 오히려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다녀보면은 50% 하락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죠. 그 정도로 가격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많은 해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추세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환은 됐다고 봐요. 하지만 예전처럼 V자 곡선을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상승 후에 조정이 오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매도점을 잡기가 좀 어렵고, 신규로 또 물려버리시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 우상향이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르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오르면 좋죠. 오늘은 다가오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2019년 일어나게 될 트렌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상 공유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우선은 암호화폐 트렌드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볼 거지만 꼭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프라이버시 코인, ICO, STO, 거래소, 은행, 파생상품, 페이먼트, 5G, IoT, 그리고 공인인증서, 피처링 뱅크사인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2019년도에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가장 큰 영역은 개인 간의 P2P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비공개로 코인을 전송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인물이 합법화된 해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공개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고요.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저변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12월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트론이 영지식 증명 GK 스나크를 구현해서 SNARK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더 많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2019년 1분기에 GK SNARK, GK 스나크를 도입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용자의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지캐시 및 모네로 같은 개인정보 중심의 암호화폐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모든 트론의 거래가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론이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최선두로 도입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기사 내에서 언급된 모네로 지캐시는 제가 보기에는 프라이버시 코인에서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네로는 채굴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중이고요. 지캐시와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매우 적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플랫폼이나 코인들이 모네로 지캐시 프라이버시 기술을 사용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했잖아요. 비트토렌트 내부에서도 분명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익명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ICO의 부활입니다. ICO 하면 역시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최근 뉴스 중에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빅맥스의 CEO 아더 헤이즈가 코인텔레그래프 재팬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ICO가 18개월 이내에 회복할 것이고 이더리움이 공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유스케이스, 그러니까 실사용 사례는 ICO인데 현재는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이고 12에서 18개월 사이에 ICO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다시 이더리움을 사용해가지고 ICO를 하고 2017년에 같은 그런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 뉴스를 제 생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는 ICO를 통해서 나온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이 메인넷을 런칭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해가 되면서 그와 함께 이제 이더리움도 함께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플랫폼 코인들은 해당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DApp들, 이것들이 성공을 해야 함께 성공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 모두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활용되는 유틸리티 DApp 플랫폼 분야에서의 이더리움과 STO 시장에서의 이제 ERC20 스탠다드로서의 이더리움이 있죠. ERC1400이라는 규격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더 공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모두 큰 두각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회복되고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 또한 시장에 굉장히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규제화된 ICO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붐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어찌되었건 ST와는 별개로 이 기술과 관련된 시장들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네오, 스텔라 같은 플랫폼 코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세 번째로는 STO의 주식시장 잠식입니다. 2019년 가장 크게 떠오르는 화두는 역시 STO죠. Security Token Offering,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이 STO, 증권형 토큰 발행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규제입니다. 이 STO 시장은 현재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발 규제를 등에 업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큰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없는 개인 자산의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더욱더 큰 자산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업체인 폴리메스, 레이븐, 하버, 시큐리타이즈, 스마트랜드, 기타 등등 이런 코인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던 주식 회사들도 STO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대기업 코인들이 시장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게 된 주주들은 배당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간편하게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자산에 근거하는 자산분이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화된 거래소의 득세, 그리고 이제 은행의 거래소화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STO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선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에 맞춰서 이제 거래소들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야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야 큰 자본들이 겁먹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될 요소가 전혀 없는 거래소들은 기관 자본을 받아들여서 덩치가 큰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거래량으로 증명될 수 있겠죠. 장외 거래로도 이미 많은 BTC를 거래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화된 거래소들에서 더 안전하고 큰 거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한 덩치 하는 개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은행들이 거래소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SBI에서 BTC, 이더리움 이런 걸로 예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홀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은행 자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 수익을 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홀딩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준다던가 아니면 파생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으로 다뤄볼 다섯 번째가 바로 방금 말한 파생상품인데요. 파생상품은 금융의 꽃이죠. 모든 버블을 일으키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구매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될 파생상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각 코인들을 사업 분야별로 묶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플랫폼 코인, 아니면 자산형 코인, 이런 종류별로도 묶을 수 있고요.
아니면 미국, 중국, 영국 등 국가별로 묶을 수도 있고요. 시총 순위별로도 묶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각종 지수를 만들어서 은행 또는 금융사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돈들이 버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시장의 덩치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결제 시장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내 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꽤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쪽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QR코드로 인한 결제가 현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될 것이고 결제의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가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더욱 많이 사용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서울페이도 사용될 것이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를 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 수준의 온라인 쇼핑몰인 Q10에서 큐브? 그때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Q10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 메이저 쇼핑몰들이 국내로 따지면 테라라던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할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포인트 제도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는 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인 것 같고요. 이것들을 다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QR코드로 보급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아마존 고와 같은 미래형 무인 매장이 점점 더 보급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존 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 고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무인 상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자판기를 가져다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미래형 매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암호화폐가 이 시장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어떠신가요? 이렇게 빠르게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암호화폐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국제적으로 더욱 넓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나 여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더 용이하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도 이미 구시대의 산물인 것 같아요. 7번째로 5G의 보급과 IoT의 전문화로 인한 가계 소비 증가입니다. 현재 아마존 에코 등을 이용한 자동주문 시스템이 실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LG나 삼성 등 백색 가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에서 IoT 기술의 적용으로 상시 보유해야 하는 생필품들이나 이런 게 소진되기 전에
자동으로 주문되는 등의 시스템이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카카오나 아닌 KT, LG U+ 등의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결제 방식의 변경과 5G의 보급 그리고 IoT의 전문화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더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다 보면은 더욱 빠른 TPS를 요구하게 되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된 기술 또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사용하게 될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의 삭제입니다. 불편하고 사용하기 좋지 않으면서 중앙화된 개인정보 보관은 매우 도태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새로운 신원인증 기술이 도입이 되고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내 신원 하나만으로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이커머스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도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로 더 물건을 편하게 판매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8가지 정도를 뽑아 보았는데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5G, 초단위 연결, IoT 생활, 그리고 신용이 필요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물론 당장 내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9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